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정시 컨설팅. 이번 시간에는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앞에 영상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물론 아마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학별 분석이 사실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막상 수능을 보고 나면 내가 건국대학교에 원서를 쓰겠다라고 하면 그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를 대비해서 지금 영상을 미리미리 하나 준비하는 거고, 또 영상을 찍으면서 저를 포함해서 이제 저희 같이 작업을 하시는 컨설턴트 분들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건국대학교가 전년도에 어떠한 입시의 변화가 있는지, 또 우리가 원서를 대학을 결정할 때 어떤 부분들을 중요하게 판단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미리 체크하고 연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올해 커다란 변화가 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건국대학교는 2024학년도에 선발 인원이 3,310명입니다. 수시와 정시를 합쳐서.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꽤나 모집 인원이 많은 학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정시 가군에서 554명, 나군에서 683명을 선발하고 다군에서 93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나군의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이 몰려져 있습니다. 다군은 선발 인원이 많지는 않죠. 94명이죠. 그래서 건국대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가나다군 해서 가나다군으로 분할 모집을 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고, 주로 가군과 나군 쪽에 모집 인원이 대부분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자, 전형 방법 보시게 되어지면 건국대학교 가나다군은 수능 100% 선발이에요. 아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나 고려대학교처럼 교과 평가나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진 않고 수능 성적 100%인데, 단 보시는 것처럼 현대미술, 영상영화 또는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이나 의상 디자인, 체육교육, 또 산업 디자인과 같은 예체능 계열에 있어서는 수능 60%, 실기 40%를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전년도에 559명에서 544명, 그 다음에 나구는 707명에서 683명, 그 다음에 다구는 95명에서 94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에 큰 변화는 없어요. 지금까지 보시면. 그 다음에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를 보게 되어지면 1등급이 200점, 2등급이 196점, 3등급이 193, 4등급이 188점이고요. 5등급이 183점이기 때문에 영어도 1, 2, 3, 4등급까지 구간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영어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영어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얘기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또는 수학이나 국어와 비교할 때 영어의 반영 비율이 크지 않다라는 의미로 영어의 반영 비율이 크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작은 점수가 실제 대학으로 원서를 쓴 학생들끼리의 경쟁에서는 큰 점수 차이가 되는 거죠. 결국은 대학을 결정하는 요소는 국어, 수학, 탐구가 대학을 결정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00분의 점수가 92점이다. 92에 100분이기 때문에 한양대나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쓴다면 그 지원한 학생들 사이에서 영어 점수 보시는 것처럼 4점이나 5점 정도의 작은 점수의 차이가 결국 합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사실상 건국대학교는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영어의 영향력은 크지 않은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아무 의미 없다, 정말 영양가가 없다, 정말 영어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전체로 볼 때는 점수가 큰 차이가 없지만 실제 해당 학과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 간의 경쟁에서는 이 작은 점수 차이가 결국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어찌됐든 건국대학교는 영어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학교인 것은 맞습니다. 자,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인데, 건국대학교의 원서를 쓸 때 우리가 2024학년도에 가장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건국대학교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바뀌었다는 점이죠. 전년도까지는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 내에 한국사가 5%가 반영이 되어졌어요. 한국사 5%가. 그런데 올해부터는 2024학년도부터는 한국사가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에서 배제되고 한국사를 감점 방식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는 인문계열 1, 인문계열 2, 자연계열 1, 자연계열 2, 예체능 1, 2로 해서 6가지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인문계열 1에서는 국어 40에 수학의 25%를 반영해요. 국어의 반영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아졌죠. 수학과 반영 비율 차이가 15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를 상대적으로 잘 본 학생들이 인문계열 1에 왔는 거고요. 인문계열 2는 보시는 것처럼 국어가 30에 수학이 35%를 반영하는 구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도와 2024학년도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면 인문계열 1은 국어 30에 수학 25, 그 다음에 영어 15에 탐구 25에 한국사가 5%를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국어 40에 수학 25, 25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한국사는 감점 방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1 같은 경우는 국어의 반영 비율이 꽤나 높아졌다. 전년도는 국어와 수학의 격차가 5%의 격차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국어와 수학의 격차가 15포인트 차이기 때문에 국어의 영향력이 매우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문계열 2는 전년도에는 국어 25에 수학이 35였었는데 올해는 국어 30에 수학이 25%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어 수학의 영향력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동반해서 5% 증가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는 25, 35였었는데 25, 4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수학의 영향력이 커지고 과탐의 영향력은 전년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연계열 2에서는 국어 20에서 25로 수학은 30에서 35번으로 커졌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과 탐구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이런 점들이 어떤 점들이 있냐면 결국은 전년도하고 올해 2023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한국사의 5%를 반영하는 다시 말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5개의 과목을 반영했었는데 2024학년도로 가면서 한국사를 감점 방식으로 바꾸니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4개 영역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영 비율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이런 점들은 결국은 뭐냐면 2023년도 입시의 결과를 그대로 2024년도로 적용시켜서 계산하면 안 된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제 정시 원서 쓰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이런 계산이 사실 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정시 지원할 때 입시기관에서 만들어내온 배치표를 바탕으로 원서를 쓴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배치표가 100%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야만 우리가 그걸 믿고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배치표를 믿고 원서를 쓰는데 이 배치표가 안 맞아. 안 맞아. 그 점이 중요하다는 점이에요. 입시기관에서 만들어내는 배치표는 2023년도의 통계가 있겠죠. 경쟁률, 그 다음에 합격자의 성적, 대학별 환산점수 방식 여러 가지 등의 통계가 있을 거고 여기에다가 2024년도에 수능의 결과를 그대로 접목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졌냐? 결국 뭐가 빠지게 되어지냐? 작년도의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일 때의 입시의 결과가 올해 바뀐 입시의 결과의 예측이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안 그러겠어요? 올해 더군다나 2024학년도에 원서도 써보지도 않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원서 지원하시는 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부모님들을 상담하시는 컨설턴트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도 꼭 주목해야 되는 점들은 입시기관에서 만들어내는 배치표에는 입시의 변화, 흐름의 변화, 이런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에 대한 예측의 결과가 적용이 되어져 있지 않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와 2024년도에 수능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다르게. 두 번째는 이렇게 대학별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변화가 어떻게 발생이 되어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따로 계산하고 이해하시고 원서 지원하셔야지 배치표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고 마치 배치표에서 모든 거를 다 적용시켜 주었겠다. 완벽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아셔야 되고 입시기간은 현실적으로 이렇게 맞추는 게 불가능한 거죠.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를 맞추는 것도 불가능한데 그렇죠? 출구조사를 다 한다 하더라도 입시기관에서 만들 때 그런 조사가 다 이루어질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데이터에다가 올해 수능 결과를 그대로 접목시켜서 대략적 추정치를 만들어 놓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자기의 정보를 돈을 주고 팔죠.
돈을 받고 파는 게 아니라 돈을 주고 정보를 계속 입력하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모의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그 모의 지원을 통해서 대략적인 방향성을 맞춰 나가는 것 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하향 안정 지원하게 만들죠. 왜? 붙었다. 우리 거 보고 원서 써서 붙었다. 이걸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시에서 입시기관에서 만들어낸 데이터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않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절대적으로 믿으시면 안 되고 단지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고 건국대학교는 올해 원서 지원에 정말 좋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데이터가 안 맞으니까. 데이터가 안 맞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조금 더 연구하고 누가 올바르게 분석하고 누가 다르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잡아낼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흐름과 변화를 읽어야 돼. 흐름과 변화를. 그러면 결국은 그 안에 빈틈이 반드시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시 컨설팅에서 어떤 대학이 제일 좋냐? 작년도와 완전히 바뀐 상황. 작년도 완전히 바뀐 흐름, 이걸 찾아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의 이러한 변화는 결국은 입시에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건국대학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수시 이원 인원을 보면은 2023년도에 이원 인원이 보시는 것처럼 10명이죠. 건국대뿐만 아니라 모든 대학들이 수시의 2월 인원의 의미는 없어졌어요. 왜?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대부분 수시에서 뽑겠다는 인원을 수시에서 대부분 뽑고 있기 때문에 수시 2월 인원이 확정되고 그래야 정시 인원이 확정되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최종적 대학 결정한다 하지만 그 시기가 의미가 없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시험 보시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입시에 대한 대비를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수능 시험을 정말 잘 보기를 바라겠죠. 물론 저도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이 정말 수능 시험을 정말 잘 보기를 바라요. 하지만 막상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누구도 잘 봤다는 사람은 없어요. 왜? 잘 보면 한두 개를 더 맞아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못 보면 당연히 비참해지고 또 잘 봐도 대학 결정이 안 되고 못 봐도 대학 결정이 안 되거든요. 결국 수능 시험을 잘 봐야 되지만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 그 다음에 정말 입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받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결국 입시가 정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능을 잘 보거나 못 봤다고 해서 대학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결국은 수능의 결과를 합격까지 이끌어내가는 과정이 결국 입시의 과정이고 입시의 과정은 부모님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교차 지원을 보게 되어지면 사실 교차 지원은 항상 그렇지만 교차 지원이 집중되어지는 구간은 바로 어디냐 하면 상위권 대학이에요. 교차의 근본적인 목적은 나는 수능 시험을 못 봤어. 하지만 나는 대학을 일단 붙이고 재수할 거야. 이주일을 가는 게 교차 지원이기 때문에 대부분 중앙대 위쪽의 대학이 교차가 집중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는 전년도에 교차 지원이 48.8%였는데 28.5%로 교차 지원의 합격 비율이 많이 떨어졌죠. 더군다나 건국대학교의 교차가 집중되어지는 지점은 건국대학교의 문과가 전형의 방식이 두 가지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 1과 인문계열 2. 그럼 대부분 교차 지원이 집중되는 구간은 어디겠습니까? 인문계열 2겠죠. 인문계열 2의 교차 지원이 집중되는 이유는 뭐야? 첫 번째,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35%. 그렇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 국어시험 못 보고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에 몰리는 근본적인 이유는 수학과 탐구를 같이 잘 보면 교차 지원에 안 몰려요. 근데 수학은 좀 잘 봤는데 탐구를 못 봤었을 때 자연계로 원서를 쓰면은 대학이 낮아지죠. 왜? 수학과 탐구를 같이 잘 봐야 자연계에서는 대학이 유지가 되니까. 탐구를 못 보면 결국 탐구 비중을 줄이면서 수학의 비중을 늘리는 문과 쪽으로 교차 지원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대학에 이제 교차 지원을 딱 점수를 딱 넣어보면 뭐라고 뜨냐면 너의 성적은 인문계로 지원하면 건국대도 갈 수 있어. 자연계로 지원하면 네 성적은 이성적으로는 사실은 서울과기대나 세종대 국민대밖에 못 가는데 인문계를 쓰면은 건국대 갈 수 있어. 이러면 학생들이 세종대 국민대 가는 것보다 쭉쭉쭉쭉 건국대면 일단 붙이고 재수해야지 라고 하니까 건국대 쓴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의 반영비율이 높으니까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건국대를 쓰는 거고, 두 번째는 보는 것처럼 인문계열 2는 대부분 사회과학이나 경영계열, 부동산 쪽이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에게도 적성이 맞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몰려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든 학생들이 똑같다는 게 중요해요. 정시원서 쓸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내가 보고 있는 이 정보를 다른 학생들도 보고 있다는 거고, 내가 본 정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 진학사나 유해나 종로에서 제시하는 방향이 나에게만 알려주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걸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지점으로 가면 많은 학생들이 대량으로 몰릴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을 수 있는 방법 뭐야? 하향 지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향 지원을. 더 하향 지원을. 그러면 당연히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입시 기간에 제시하는 데이터를 보고 원서를 써서 붙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다 뭐라는 얘기냐면 실제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에 붙는 거예요. 막상 가보면 내가 1등이야. 이런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 기뻐하기보다는 다시 재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입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통계나 데이터를 뭐로 생각해야 된다? 참고 자료로 활용해야 되지. 전적으로 100% 믿고 거기에 맞춰서 원서를 쓰면 붙어도 재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만큼 이렇게 이제 건국대 같은 경우는 교차 지원이 집중될 수 있는 구간이 인문계열 2 구간에만 한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교차 지원의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높지 않다는 것도 한편으로 볼 때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이 집중되어지지 않는다. 많이 몰리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내가 만약에 자연계라고 할 때 올해 만약에 교차 지원으로 건국대학교에 원서를 쓴다고 한다면 한편으로 볼 때는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요 점도 생각하고 항상 정시 지원에서는 역발상이 되게 중요해요. 역발상. 왜? 모든 사람이 오른쪽으로 갈 때 나는 왼쪽으로 갈 수 있어야 돼. 이런 사고의 전환이 원서 지원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정시 지원의 패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건국대학교를 가군의 원서를 쓴다고 하면 사실상 건국대학교는 이 호리병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호리병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모든 대학이 서울에서 들어와서 하위권 학생들이 위로 올라가다가 상위권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건국대, 동국대 라인이에요. 그만큼 건국대, 동국대학교가 정말 가기가 어려운 대학이고 건국대, 동국대를 통과하면 그 위쪽으로 올라가면 한국외대, 시립대, 중앙대 그 다음에 쭉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위로 올라가면 그만큼 대학을 갈 수 있는 루트가 많아지는데 이 건국대, 동국대 라인까지 접근하기가 어렵고 실제 건국대, 동국대 정도의 라인에 접근을 하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여기가 지점적으로. 특히 건국대학교는 건국대 가나 다군이 있는데 항상 모든 분들이 성적이 된다 하더라도 가나군에 똑같은 대학을 원서를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건국대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건국대를 하나를 쓰고 상향을 해서 경희대로 가거나 중앙대로 가거나 뭔가 상향 지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상향 지원이 매우 어려운 지점이에요, 여기가. 건국대학교를 내가 만약에 가군에서 원서를 쓴다? 인문계 학생이다. 백분위가 대략적으로 88%에서 86%의 백분위가 나온다? 그러면 건국대를 쓸 수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나군의 대학은 사실은 건국대로 원서를 쓰거나 그렇지 않으면 한국외대 하위 구간에 접목할 수 있어. 한국외대 하위 구간.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립대 하위 구간 정도에 접목할 수 있는 원서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건국대에서 건국대로 이동할 수도 있겠죠. 건국대에서 건국대로 가거나 건국대에서 한국외대 하위 구간으로 가거나 건국대에서 서울시립대 하위 구간으로 가는 건데 이렇게 막상 원서를 쓰려고 하면 잘 안 쓰려고 해요. 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왜? 건국대를 정시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실제 수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었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연고대 정도는 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던 학생들이 건국대를 쓰게 되는 거예요. 건국대를 쓰면서 외대나 시립대를 쓸 수 있는데 그것하고도 외대나 시립대 상위권 학과의 원서를 못 써. 하위권의 원서를 쓰니까 아마 이 정도 나중에 원서를 쓸 사람들은 머리가 정말 아플 거예요. 왜? 대학도 마음에 안 들고 학과 선택도 잘 안 되는 구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건국대학교 가군이 그런 입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건국대학교를 나군의 원서를 쓴다 그러면 건국대학교 나군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은 가군의 원서를 쓰는 학생들보다 뭔가 바라볼 때가 있죠. 거기가 바로 뭐냐면 경희대란 말이에요.
건국대에서 경희대를 쓸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뭔가 약간 희망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건국대는 가군보다 나군 쪽에 상위권이 집중이 되어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를 원서로 쓰고 성적이 되시는 분들은 경희대학교로 이동할 거고, 그렇지 않고 성적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은 한국외대 문과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러면서 다군으로 가면 다군도 복잡해요. 건국대는 다군으로 이동하면 문과인 경우에는 한국외대 일부 학과가 있죠. 경영학과 같은데. 그런데 상향을 쓰는 방법이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건국대에서 건국대로 이동하는 방법, 그렇지 않으면 건대에서 홍대를 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다군도 선택지가 없어요. 선택지가. 그만큼 건국대학교 라인의 원서를 쓰는 분들은 백분위가 86%에서 88% 정도가 되어지는데 사실 되게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성적대는 뭐냐면 아래에서 위로 치고 올라오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건국대학교가 정말 대단한 학교가 되는 거고, 건국대를 원서를 쓰면서 상위 구간으로 상향을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막혀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건국대학교에서 약간 한 발짝 위로 상향을 디뎌도 상향으로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에 뭔가 안정지원하거나 합격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뭐를 해야 되냐면 좀 추가 합격을 노리는 상향 구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구간에서 상향을 치면 대부분 중앙대학교나 아니면 경희대 이상까지 올라가야만 어느 정도 마음이 좀 후련해지면서 원서 지원을 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막상 건국대학교 정도에 갈 수 있는 성적이 나오시는 분들은 고민이 많이 쌓입니다. 건국대학교를 붙이면 무조건 상향을 할 거예요. 상향. 그 상향의 지점이 대부분 경희대나 아니면 이화여대나 아니면 중앙대 이상의 지점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보면은 경희대학교나 건국대학교 원서를 쓰는 학생들의 성향성이, 경향성이, 점수의 경향성이나 원서 지원의 경향성이 이런 지점이라는 얘기예요. 이 지점 자체가 사실상 행복하지 못한 언해피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점에 원서를 쓰는 분들이 대부분 성적 자체가 고득점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충성도가 높지가 않아요. 타 대학에 합격을 했을 때 이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시면서 원서 지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군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백분위가 되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면, 어느 정도 성적되면 건국대 가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건국대학교 가군은 글로벌 비즈니스가 가장 높아요. 88.33%. 기술경영, 영어교육, 국제무역, 1호 교육학과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백분위는 88에서 86% 정도의 백분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건국대학교 인문도 인문 1, 인문 2에 따라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고, 자연계열도 자연 1, 2에 따라서 수능 영역별 반영 비율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수능 시험 보시고 난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탐구를 어떻게 시험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연계열 1에 유리하냐, 자연계열 2에 유리하냐, 여러 가지 점들을 같이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대략적으로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자, 인문계열 나군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융합인재, 부동산, 철학, 경제, 경영 등등등의 학과들이 있고, 백분위는 대부분 88%에서 86% 정도의 백분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연계열은 가군의 자연계열은 상위권 학과가 대부분 다 여기 몰려 있어요. 자연계열은 그 건국대학교는 가군의 상위학과가 대부분 다 몰려있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공학과, 전자전기, 그 다음에 화학공학과나 기계공학과 등등이 있고, 물론 가군의 경희대학교가 있어요. 하지만 경희대학교 가군에 있는 자연계열은 대부분 다 서울 캠퍼스에 있는 자연과학대학이거나 아니면 공과대학이라 하더라도 국제 캠퍼스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 공과대학은 경희대보다 건국대학가 더 높은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국대학교에서 이동을 한다 그러면 건국대보다 높은 공과대학은 나군에 있는 서울시립대예요. 하지만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서울시립대 공대의 원서를 써서 만족을 하지 않아요. 대부분 여기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불합격한다 하더라도 나군에 어디로 도전해? 중앙대학교에 상향 도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만큼 건국대학교 라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언해피 구간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학생들에게는 행복하지만 건국대를 안정 지원하면서 상향 지원하시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상 구간을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지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건국대학교 나군의 자연계열은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이렇게 이제 이런 학과들이 몰려져 있고, 백분위는 89에서 84% 정도의 백분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군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을 보면, 다군의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 87%의 백분위, 그 다음에 줄기, 세포, 재생, 융합생명, 의생명, 시스템 생명이 약 89%에서 86%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은 가군, 나군, 다군에서 전체적으로 충원율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가군의 충원율이 높아졌고 나군의 충원율이 낮아졌는데, 이게 이제 작년도에 다군에서 나군으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졌다는 점, 이런 점들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의 데이터를 분석할 때 꼭 뭘 알아야 돼? 작년과 올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보고 원서 지원하셔야 됩니다. 자, 입시 결과를 보면 2023년도와 2022년도 가군의 인문기여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백분위는 88.33%에서 86%까지의 구간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군에서는 인문계열은 융합인재가 88.33, 그 다음에 가장 낮은 지점은 정치외교과가 86.17% 해당이 되어지고, 하지만 이거 꼭 지난번에도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나의 수능 표준 점수, 나의 수능 백분위로 대학은 결정할 수 있어요. 대학은. 하지만 내 성적으로 학과를 결정할 수는 없다. 왜? 모집 단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학생들이 지원 경쟁률과 원서 지원의 흐름에 따라서 점수 구간이 바뀐다는 점을 꼭 아셔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철학과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백분위 기준으로 봤었을 때 88.17%로 부동산학과와 공동 3위예요. 여기가. 그렇죠? 철학과가 이렇게 높다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철학과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정치 외교나 중어중문학과보다도 높아. 그렇죠?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해마다 원서 지원의 흐름에 따라서 결국 구간 변동이 되게 심하다는 점이에요. 이게 결국은 정시 컨설팅이 되게 어려운 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이제 다군까지 보여드렸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화면으로 정지시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는 건국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요 영상은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 보시고 전체적으로 백분위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88, 89, 87 정도의 백분위가 나오게 되면 건국대학교가 정말 하늘처럼 보이는 학교일 가능성이 높아요. 물론 건국대학교 원서 쓰지 마시고 다 우리는 뭐 서울대, 연고대 또는 의대 쪽으로 원서를 쓰시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나중에 건국대학교의 원서를 쓰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올려드리는 영상을 한번 잘 보시면서 하나씩 이해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